지난 2019년 발생한 아영이 사건 기억하시죠?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의 학대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아영이가 결국 3년 8개월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아영이는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지만 아동학대 실태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고 아영 양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태어난 지 5일 만에 간호사 학대로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3년 8개월 만입니다. 가족들은 아영이의 심장과 신장, 간, 그리고 폐를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 겁니다. 작은 몸에 갇혀서 힘들었는데 이제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어떤 다른 사람 몸에서라도 좀 더 삶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가족들은 제2, 제3의 아영이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미비합니다. 가해 간호사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고 아영이 사건으로 촉발됐던 신생아실 CCTV 의무화 논의는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된 상태입니다. 아동학대 뉴스가 매일같이 나오다시피 굉장히 자주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공분에 차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신생아실에 CCTV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의무화가 무산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신생아실 CCTV 의무화 문제는 여러 가지의 이데올로기들이 부딪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기금을 주는 기관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정부에서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출연된 돈을 바탕으로, 예산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산부인과 신생아실 같은 경우는 지극히 개인의 사업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개인의 사업장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에도 위배가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의지 위배, 그리고 우리 신생아들의 또 보호, 이 아젠더들이 강하게 부딪히는 그런 상황 속에 20대 국회에서 결국에는 제정이 못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건 같은 경우는 꼭 정치권에서 해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정쟁에 몰두하기보다는 좀 이런 문제에 좀 두 팔 벗고 나서서 빨리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신생아실 말고 그 전에 왜 그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학대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CCTV 설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거하고 연계성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을 좀 예방하고 그리고 잘 단속할 수 있도록 그런 CCTV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이번 수술실 같은 경우도 CCTV가 의무화되지 않겠습니까? 의료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이번 9월부터 의무화가 되는데요. 충분히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모자보건법의 이런 신생아실 CCTV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개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여야에서 지금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서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상정한다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다른 좀 쟁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출생 미신고 아동. 부산에만 지금 30건인데 그중에 18건은 소재를 확인 중에 있고요. 한 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이 아동 미신고는요. 아동복지법에서 방임행위에 해당되는 방임죄가 되겠네요. 위법입니다. 이거는 법을 어기고 처벌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소재가 이미 총 30건 중에서는 파악된 부분이 더 많습니다. 네. 베이비박스로 유기를 했다라는 건도 있었고, 혹은 이제 누락이 됐던 부분도 있었던 네네.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이루어졌던 이제 한 건이 안매장 사건인데요. 이제 결국은 출생에 대해서 돈 출산에 대해서 숨겨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본인에게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인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수 실태 조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출생 통보제를 이제 좀 시행을 하게 될 텐데요. 6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1년 뒤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출생 통보제는 어디까지나 출생 신고와 그 출생 통보에서 이루어지는 누락된 아기를 찾는 네. 것이지 사라진 아기를 찾는 데는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히려 좀 출생 등록제로 해서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병원에서 지자체가 직접 등록을 하는 부분에 네, 대한 네. 부분으로 좀 이어져야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3살 이하의 그 어린이들은 필수적으로 접종해야 되는 예방의 이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맞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안 나와서 물어보니까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집에서 내가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의심 사례로 분류되는 아동 같은 경우는 잠재적 가해자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이 부모의 진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네. 그 아동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하고 조금 더 지자체로 이 영역을 확대해서 구군에서 이 아동들을 직접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 문제는 총력전입니다. 네. 우리가 사법에서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아동과 관련된 범죄 그리고 방임 아주 강하게 처벌해서 이 행위가 너무나 나쁜 행위구나. 내 아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인식을 사법부에서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행위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아이들을 지키는 것.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시민들께서 주변에 이런 사례가 의심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112나 182에 신고하면 언제든지 국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